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혜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일산 지점인데요, 요즘 들어서 이 제네시스 브랜드 자체의 가격대가 되게 매력적인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정말 인기가 많은 G80이나 GV80 이런 애들의 가격대가 이게 맞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가격이 많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네임별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대략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차량들은 어떤 옵션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내가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차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80도 봐야 되고 GV80도 봐야 되고 GV70도 봐야 되고 G90도 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설명하는 거 좀 양해 말씀드릴게요. 왜 그리고 G70은 안 봐? G70은 판매가 너무 안 됐어요. 한 달 판매량이 뭐 100대 200대 될까 말까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요한 4가지 차량들 근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빠르게 훑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일 인기 많은 제네시스 G80이죠. 제네시스 라인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입니다. G80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 이전 이후 모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페이스리프트 이후 모델은 아직은 좀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 나온 지가 아직 한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중고로 들여온다라고 했을 때 가성비가 그렇게 좋다라고 하기는 애매한 가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구형 G80들이 가성비가 훨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G80 신형이랑 구형이랑 거의 비슷한데? 그쵸, 거의 비슷하지. 뭐 그릴 같은 거 2겹으로 돼 있냐, 이 엠블럼이 좀 납작해져 있냐, 그리고 램프가 큐브형으로 들어가 있냐, 실내 디스플레이가 OLED로 잠깐만, 이렇게 생각하기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정도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도 한 400~500만 원이 올라갔고,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가성비 하면은 구형이지 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 이 G80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 때가 2020년 한 3월쯤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나와 있는 이 모든 현재까지 팔린 모든 G80은 보증이 다 살아있습니다.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는 보증이 5년 10만 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10만 킬로미터가 넘지 않은 G80들은 모든 차에 한해서 보증이 다 살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G80을 볼 때는 굳이 연식이나 이런 거 볼 필요 없이 주행거리가 얼마냐, 그런 것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꿀팁인데. 이 정도면은 아주 꿀팁이지. 그리고 또 구별할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5스포크 휠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이에요. 보통 기본적으로는 18인치 휠인데 옵션을 하나 넣으면은 19인치 휠, 거기서 하나를 더 올리면 20인치 휠로 올라가거든요. 실외에서는 이 차가 도대체 옵션이 뭐가 들어갔는지 이런 거 볼만한 게 이 휠밖에 없었고요. 실내에서 볼 수 있는데, 실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실내에 보면은 일단은 요 시트 모양이 있죠. 이 시트 모양에 이렇게 무늬가 아무것도 없으면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무늬가 뭔가 있어야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이 들어갔냐 2가 들어갔냐를 구분하려면 여기 있는 이 도어 패널을 보시면 됩니다. 블랙 하이글로시로 들어가 있으면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안 들어간 겁니다. 우드가 들어갔으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리얼 우드도 아니고 블랙 하이글로시도 아니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이 들어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갔냐를 봐야 되잖아요. 계기판에 보시면 바늘 계기판으로 들어가 있어요. 동시에 요 위에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져 있죠. 이거를 보면은 얘는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지 않은 애구나 라는 것들을 바로바로 판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실외나 실내 그 옵션들이 왜 중요해? 왜 그러냐면 이 G80 같은 경우에는 비스포크 방식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가장 아래 등급 옵션이 아무것도 안 들어간 애는 한 5천만 원 중반 정도 하지만, 옵션이 다 들어간 완전 풀옵션은 9천만 원이 넘거든요. 그런 자동차기 때문에 어떤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떤 옵션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 정도 가격이다 라는 것들을 알아야 돼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보통은 G80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많이 뽑냐면, 사륜구동은 이거는 약간 취향 차이라서 잘 안 넣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빼고 파퓰러 패키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거기다가 휠 옵션 하나 넣어서 19인치 정도, 요렇게 해서 제일 많이 뽑더라고요. 그렇게 구성하면은 신차 출고가가 한 6,500에서 6,700 정도가 되거든요. 그 6,500에서 6,700 정도 됐던 자동차들이 지금 현재 한 4년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가 한 6만 킬로 정도 됐을 때 현재 가격이 3천만 원 중후반대가 됐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생각보다 너무 가성비 높은데? 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완전 저렴한 애들을 보면은 주행거리가 한 8만 킬로 정도 되고 뭐 옵션이 조금 빠지게 되면은 한 3천만 원 초중반 정도까지도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G80 같은 애들을 사는 게 진짜 가성비 높은 시기가 아닌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1년에 750씩 빠졌으면은 감가가 진짜 엄청난 거네. 대부분 많이 빠졌다는 애들이 1년에 500씩 빠지잖아. 옵션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애들에 한해서 한 1년에 6, 700 정도가 나간다는 거고, 옵션이 적게 들어가 있으면 적게 들어가 있을수록 감가율이 조금 낮아지긴 합니다.
합니다.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애들, 막 신차가 8천, 9천 이렇게 되는 애들은 거의 1년에 1,000만 원씩 까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엄청난 팁이네. G80을 중고로 산다면은 옵션이 많은 애를 선택하라. 근데 그런 애들은 옵션이 애초에 많이 들어간 애들은 아직도 가격이 한 4천만 원 후반에서 5천만 원 초반 이 정도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사실 중고차를 사면서 가성비를 논하기에는 5천만 원이라는 돈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파퓰러 패키지 들어가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정도 들어가서 신차가 한 6천 중반 정도 됐던 애를 한 3천만 원 중후반 정도에 구매하는 게 지금은 제일 가성비가 높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 옆에 GV80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GV80입니다. G80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GV80이나 G80이나 뭐 엔진 트림은 여러 가지가 있죠. 2.5 터보, 3.5 터보, 2.2 디젤, 3.0 디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는데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디젤 모델은 전부 다 단종이 됐고요. 3.5 터보는 전체 판매량의 10%가 될까 말까 한 정도니까 보통은 2.5 터보를 구매한다 라고 염두에 두시고 2.5 터보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린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GV80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이 팔렸죠. G80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모델이에요. 이 한국에서 이런 프리미엄 준대형 SUV가 탄생했다는 점에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면서 구매를 했었는데 GV80도 사실 외관에서 뭐 특별하게 구형, 신형 구별할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엠블럼, 그릴, 라이트 요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외관에서 GV80이 뭐 트림별로 상이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휠 하나예요. 이 휠 인치수가 몇 인치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GV80은 19인치 휠, 옵션을 넣으면 20인치를 쓰고 최고 옵션으로 올라가면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5 스포크로 돼 있으면은 22인치 휠 최고 휠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GV80 하면 사실 아빠들이 생각보다 많이 원하더라고. 그래도 또 좀 까오가 있지, 좋은 차 타고 싶잖아 라고 하면은 팰리세이드 말고 그 윗등급 단계의 자동차를 원하게 됐는데 그 외에 수입차 뭐 BMW나 벤츠나 이런 데로 올라가면 X5 1억 2천 넘고요, GLE 이런 애들 1억 3천 넘어가고요. 근데 GV80 어떻죠? 신차라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 트림 6천만 원대 시작하고 옵션을 조금 넣는다고 하더라도 한 7천만 원대면 뽑아요. 가격 차이가 무슨 한 3, 4천만 원 이상 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아빠들이 프리미엄 자동차면서 어느 정도 내가 이미지도 챙길 수 있다 라고 하면서 GV80을 정말 많이 샀죠. 어쨌든 이 GV80도 옵션 구분하는 방법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시트에 무늬가 들어가 있죠. 이 마른 목골 무늬가 들어가 있으면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여기 보면 도어 패널이 리얼 우드로 들어가 있죠. 이 리얼 우드로 들어가 있으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중에서도 2가 들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하나 안타깝네.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바늘 계기판이 들어가 있어요. 바늘 계기판이 들어가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는 걸 딱 보면은 얘는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지 않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파퓰러가 꼭 들어가야 돼?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으면 계기판이 디스플레이로 들어가거든요. 이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거랑 바늘로 들어가 있는 거랑은 차이가 조금 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외관에 범퍼의 디자인 뭔가 하나가 살짝 애매하다라 그러면 이건 뭐 굳이 안 들어가도 돼요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실내에 있는 센터 계기판 디스플레이는 내가 하루 종일 이 차에 타 있는 그 모든 순간에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왕 들어갈 거 바늘보다는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은 내 속도랑 과속 단속 카메라의 제한 속도가 몇 킬로인지 카메라와 내 차의 거리가 몇 미터 남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보여줍니다. 파퓰러 패키지가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드라이브 어시스턴트 1 때문에 그래요. 이 드라이브 어시스턴트 1이 들어가면 각종 안전과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추가되고 거기에다가 어라운드 뷰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추가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파퓰러 패키지가 있으면 내가 나중에 이 차를 다시 되팔 때에도 그만한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파퓰러 패키지가 있는 걸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외관만 딱 챙기면 된다 라고 하면은 22인치 휠 들어간 거 그냥 파퓰러 패키지 없이 사는 게 제일 가성비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GV80의 현재 가격 근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보통 기본 트림 한 6천만 원 중반 정도가 됐고 거기다 파퓰러 패키지 넣고 올휠 드라이브 넣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좀 넣고 휠 옵션 좀 넣고 하면은 7천만 원 중후반 정도의 신차로 뽑을 수가 있었거든요. 7천만 원 중후반 정도 신차가로 뽑혔던 애가 지금 한 3, 4년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 한 5, 6만 킬로대로 올라가면은 4천만 원 후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심지어 여기다가 옵션
옵션이 조금 빠진, 제가 아까 말했듯이 파퓰러 패키지 같은 게 빠져있는 그런 GV80들은 4천만 원 초중반까지 내려왔어요.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 되게 가성비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차들을 감가율로 한번 따져보면은 옵션이 빠져있는 애들은 한 1년에 500만 원 정도씩 감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옵션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7, 800 정도가 감가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GV80은 옵션을 다 때려 넣으면 1억에 가깝습니다. 1억에 가까운 차들은 보통 한 1년에 1000만 원씩 때려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GV80도 이렇게 한번 봤고, 저 옆에 GV70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GV70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네시스에 있는 모든 차를 통틀어서 영앤리치를 달성한 사람들한테 제일 어울리는 자동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델별로 포지션이 좀 다른데 G80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사업하고 임원이고 이런 분들 중에 좀 성공하신 분들이 G80을 끌고, GV80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업 들어갔고 돈 좀 있고 아빠야, 그런 사람들이 좀 끄는 느낌이고, GV70은 약간 난 돈 좀 있는 영앤리치야, 아니면 부잣집 사장님들이 딸내미한테 선물해주는 그런 느낌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제네시스 모델별로 다양한 이미지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GV70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고, 승차감이라든지 운전의 재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GV70도 페이스리프트 이전 이후 모델로 나뉘는데 차이점은 기존 모델들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GV70은 다른 모델들과 좀 다르게 외관에서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형이기 때문에 여기 에어덕트가 되게 소심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범퍼 디자인이 조금 더 과격하게 들어가 있어서 날렵한 스포티한 디자인을 좋아한다 라 그러면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애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거는 범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제네시스 캘리퍼가 지금은 약간 은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면은 이 은색 캘리퍼가 빨간색 도색으로 바뀝니다.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GV70도 실내에서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보면요, 여기 보면 안전벨트 색깔도 초콜릿 색깔로 바뀌어 있죠. 이런 것들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존 다른 차량들 대비해서 조금 더 뭔가 둥글둥글하고 영한 그런 느낌이 있죠. 저 공조 컨트롤러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주선스러운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괜찮고,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면 저 핸들 디자인이 바뀝니다. 조금 더 과격하게 그런 핸들로 바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도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모델이 훨씬 더 예쁘다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GV70도 대략 어느 정도 가격 근황을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이 GV70 같은 경우에도 한 4천만 원 후반부터 기본 트림 가격이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파퓰러 패키지라든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나 휠 옵션 이런 것들 넣고 나면 한 6천만 원 초반에서 중반까지 올라갔던 그런 차입니다. 그런 차들이 한 3년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도 한 5, 6만 킬로 정도 됐을 때 대략 한 4천만 원 초중반 정도까지 내려왔더라고요. 1년에 보통 한 7, 800씩 깎인 거죠. 근데 우리는 또 가성비의 민족 아닙니까? 가성비를 생각하면 옵션이 좀 많이 빠진 그런 애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옵션이 좀 많이 빠지고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중후반까지 내려왔습니다. 투싼 하이브리드 풀옵션 뽑을 정도면 중고로 GV70 같은 것들을 데려갈 수가 있어서 요거 선택지가 조금 다양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저쪽에는 제네시스 중에서도 감가가 제일 큰 애가 있거든요. 걔도 한번 보러 갈게요. 제네시스 G90입니다. 제네시스 G90 마음이 아프다. G90 하면은 구형 모델도 있고 신형 모델도 있죠. 옵션이 정말 많이 바뀌었죠. 실내 리클라이닝부터 해서 3챔버 에어 서스펜션 들어갔고 자동문 들어갔고, 거기에다가 이 G90 같은 경우에는 전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후륜 조향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만큼 신차 가격이 굉장히 비싼 자동차예요. 근데 이 G90 같은 경우에도 외관에서 딱히 볼만한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확인한다 그러면 휠하우스 안쪽으로 해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2열의 디스플레이나 리클라이닝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은 이 차가 옵션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G90 같은 경우에는 대략 가격 근황이 어떻게 돼 있냐,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잖아요. G9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옵션을 다 때려 넣으면 한 1억 3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애들이 지금 한 3년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 한 5만 킬로도 안 됐을 그런 차량들이 벌써 한 4, 5천만 원 정도가 감가가 돼서 8천만 원 초중반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아니 뭐 1년에 거의 뭐 한 1,500씩 감가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그래서 보통 G90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짜 좀 돈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옵션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풀옵션급으로 보시면 제일 좋고, 나는 그래도 좀 옵션을 타협할래 라고 하면은 옵션이 좀 빠져서 한 신차가 9천 후반에서 1억 정도 되는 그런 자동차들은 한 3년에 6만 킬로미터 정도 됐을 때 7천만 원 중반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은 그런 좀 옵션이 빠지는 애랑 옵션이 많이 들어있는 애랑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이왕의 플래그십 자동차인 G90을 사는데 옵션 한번 풍족하게 누려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고 풀옵션급의 G90을 한 5천만 원 정도 감가 때려 맞아서 구매하는 게 제일 가성비 좋게 구매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중고로 뽑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긴 하죠. 보통은 다 리스 렌트에서 대기업 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뽑는 그런 자동차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더 깎여야 사람들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로 내려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오늘 제네시스의 각각의 모델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근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G80이나 GV70, G90 이런 차량들도 다 괜찮아 보였지만 프리미엄 느낌도 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뽀대도 나고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GV80이 제일 괜찮은 모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제네시스를 내가 한번 뽑아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이 G80, GV80, GV70, G90 여러 가지 모델들 중에서 어떤 모델을 선택하면 좋을지 그 이유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